저희는 아쉬운 대로 요걸 볼게요. 보시면은 현행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이 이렇습니다. 자, 뭐 이렇게 나와 있고, 투기 과열지구는 5년, 조정 대상 지역은 3년이고, 나머지는 뭐 공공이나 민간 택지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 이 지역에서 분양가 시세가 뭐 100% 이상, 뭐 80에서 100, 80% 미만인 경우는 10년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집값이 하락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고 민간 택지로 6개월도 있고 3년도 이렇게 있었죠. 자,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아는 광역시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3년 충족을 간주, 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을 한다. 요게 멘트가 있고요. 전매 제한 기간 개선안 중에 저희가 지금 확인해서 보아야 할 것은요, 수도권 이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차피 광역시로 돈이 흘러 들어갑니다. 돈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광역시는요, 전매 제한이 등기까지 전매 제한인 거죠. 또는 3년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6개월 바꿔주겠다. 대표적으로 어디, 자, 여러분 제가 이게 공개 방송에서 아파트 실명을 좀 거론하기 좀 그래요. 그건 제가 거론을 하지 못하는 점은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멤버십 유도 뭐 그런 것도 있죠. 멤버십 유도도 있지만은 그래서 제일 봐야 될 거는, 자, 대구로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이 동대구역 센터 화성파크 드림 있죠. 요게 전매 제한이에요. 이게 분양권은 전매 제한입니다. 입주권은 거래가 돼요. 입주권은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84 타입을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P가 2억이잖아요. 이게 분양가가 5억 초반이에요. 5억 초반인데 P 2억? 이상한데? 이게 재개발 입주권이에요. 재개발 입주권. 보시면은 프리미엄 2억, 이주비에 1억 6천이다. 실투자금이 3억 7천이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현재 3억 7천을 대구라는 지역에 때려 넣을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불가해요. 불가합니다. 지금 현재 3억 7천을 대구라는 지역에 투자 베팅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가격대가 무겁기 때문에 거래 건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래 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곡이 일어나요. 이 아파트는 떨어지지 않네요. 이렇게 왜곡이 일어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거래가 없는 게 가격 방어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자, 근데 분양권이 만약에 전매가 풀린다. 어떻게 될까요? 분양권이 전매가 풀린다. 그러면 분양권 같은 경우는요, 이 계약금이 실제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투가 3억 7천이잖아요. 이거에 비해서 분양권은요, 계약금 5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계약금 5천. 근데 계약금 5천 주고 이거 살 거냐? 무피라도 이거 살까요? 안 삽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지표들 있죠. 여러 가지 지표들. 그래서 이미 4억 후반대 84 타입, 이 화성보다 훨씬 더 좋은 브랜드가 입주한 아파트에 4억 후반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입주합니까? 24년 3월이잖아요. 어떻게? 자, 지금까지 대구의 입주 물량이요, 10,000세대예요. 그리고 올해 대구 입주 물량이 37,000세대입니다. 둘이 합치면 47,000세대예요. 47,000세대가 과연 24년도에 끝날까요? 불가합니다. 24년도도 거의 3만 세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올해 47,000세대예요. 3만 세대가 아니고 3만 세대가 아니고 24년도는요 23,000세대입니다. 근데 이게 입주가 끝나는 게 불가능하겠죠. 밀린다니까요. 24년도까지요. 그럼 이때 3월달에 입주하는 이 아파트 어떨까요? 후덜덜하죠. 후덜덜 한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분양권이 거래가 되는 거는 상당히 더 큰 하락으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난리 난 거 아시죠? 이 말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미분양 보세요. 대구 11,000세대예요. 자, 그리고 짱구아빠님, 김종문이 아이디 바꾸셨네요. 짱구아빠. 비전님께서 요즘 같을 때 재주택 하면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오늘 배웠어요. 재건축이요. 자, 제가 오늘 그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의 방송을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충격을 먹었어요. 이 사람은 역시 중개사니까 목표가 명확하다. 뭐다? 중개를 해야 한다.
중개 수수료를 받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하는 말이 안전마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마진. 재개발은 어차피 안전마진이 있다. 그러므로 사도 된다. 어차피 재개발 완공까지 상당히 걸리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재개발의 안전마진을 하는 게 그 주위에 지표가 되는 아파트랑 가격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들어가는 최종 취득가하고 그리고 현재 그 지역의 그 지표가 되는 아파트랑 가격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가격 차이가 나는 그 갭이 더 좁혀지고 있는 게 지표가 되는 아파트 가격대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재개발 그거 사면요 비싸요. 네? 비싸다니까요. 그리고 이미 예전에 사신 분들이 그렇게 안전마진이 있는 거지. 네. 지금 들어가는 사람이 그 안전마진이 확보되는 거예요. 안전마진이 아니고 역마진이에요. 계속 하다가 결국 마진이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뭐 잘난 거 알겠어요. 네. 근데 가족 팔아먹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아시겠습니까? 가족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네. 그게 잘못된 겁니다. 네. 자, 부동산은요 투자예요. 투자에 대한 포인트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자꾸 왜곡되게 안전마진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호객행위 하는 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투자 철학을 말씀드리잖아요. 네. 근데 왜 자꾸 그런 사람들은요 네? 가격, 안전마진, 입지, 호재 이런 걸로 둔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약팔이 하는 거예요. 네.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라니까요. 네. 그런 거 믿고 투자했다가 그냥 골 때려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재산 책임져 주고 갔습니까? 네. 절대로 책임 안 집니다. 네. 책임 안 져요.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저도 책임 안 져요. 근데 제가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사지 마라. 이 타이밍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2022년 내내 제가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2020년 대구, 2021년은 부산, 욕먹으면 사지 말라 했잖아요. 인천까지 21년도. 네. 그렇게 이야기한 유튜버가 도대체 몇 명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없다니까요. 저는 사실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채만 남기고 다 털었어요. 네. 왜 털었겠습니까? 물론 제 상황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표를 세웠어요. 이런 이 순간에 요 정도만 먹고 빠지자. 욕심 갖지 않는다. 왜? 지금이라도 거래가 될 때 팔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거주 한 채 냅두고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현금 확보했잖아요. 이 현금을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1년도에 제가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먼 떨 만떨이라고요. 먼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지요. 네. 그 지역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제가 1년 동안 이야기했어요. 1년 동안. 자,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여러분들 골드 멤버십 들어오셔가지고 네, 스터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담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멤버십이라도 네, 커피 한 잔 값에 여러분 가입하셔가지고 좀 저를 좀 응원해주시고 같이 좀 합시다. 아니 규형님, 송도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방송 때 이야기 드렸잖아요. 계속 23년 8월 올 8월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근데 8월 이후에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송도 네, V자 반등 없습니다. 그건 알고 실거주로만 들어가야 돼요. 내가 무조건 송도 아니면 죽습니다. 송도에 실거주 해야 합니다. 그 정도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보리보리님, 네, 오랜만입니다. 대표적으로 세종이요? 네, 세종은 아니고요. 네, 세종은 실거주, 네,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실거주인 사람들만 들어가면 돼요. 네, 제가 2022년도 1년 내내 뭐라고 했습니까? 세종의 박앤세일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네, 그게 22년도예요. 네, 실거주는 세종에 들어가도 됩니다. 네, 자, 김경님께서 울산 율동지구 분석 부탁드립니다. 자. 울산에 어떤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울산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올해 내년이 아니고요. 네, 올해 거의 10,000세대 가깝게 네, 10,000세대 가깝게 입주 물량이 있고요. 네, 내년부터 또 입주 물량이 적습니다. 네, 감소하고. 그럼 울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올해가 제일 어둠의 시기예요. 어둠의 시기. 투자를 하실 거면 울산에 하세요. 네. 언제요? 올해요. 근데 울산이 생각보다 사이클이 짧아요.
예. 그래서 빠져나오는 거는 늘 유념하고 빠져나오세요. 네. 근데 저는 제 생각은요. 투자는 큰 판에서 해야 돼요. 큰 판에서. 네. 작은 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판에서 투자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울산보다는 땡땡 지역이 좀 더 낫다. 그 지역이 인구가 더 많고 네. 오를 때 전국에 있는 투자금들이 더 흘러 들어와서 오랫동안 회복장이 빨리 끝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먼떨 만떨이에요. 먼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 네. 그런 지역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네, 비전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JSK님께서 흥땡이 누구예요? 네. 난세 인문학님, 네. 그분 또 중개사가 직업이셨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네. 네, 파코님께서 목 관리 잘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네. 평택도 마찬가지예요. 자, 규영님은, 뭐, 아까 울산도 이야기 하시고, 송도도 이야기 하셨는데, 평택 지제는 왜 보는 거예요? 네. 6월에 실거주 매수해야 되나요? 강동 고덕 생각 중인데. 아니요? 네. 제가 방금 뭐라 했습니까, JK님? 방송 똑바로 안 들으실래요? 네. 8월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네. 자, 규영님 평택 지지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리고 벌써 아까 300분 찍으셨는데 또 나가셨네요. 네. 자, 전세 만기 기간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하지 마세요. 네. 8월까지 하지 마세요. 8월까지. 네. 그리고 서울이요. 장기간 침체 옵니다. 네. 자, 규영님,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삼성전자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평택을요. 부동산 사이클이에요. 삼전이랑 상관이 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공장 짓는 그 노동자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럼 삼성전자 공장이 완공이 되면은 거기에 일하는 그 직영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거 생각합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아무 상관없어요. 네. 왜 그러냐고요? 생각해보세요. 네. 만약에 삼성전자에 다니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삼성전자 직영이다. 만약에 직영이다. 연봉 1억씩 받고 성과금 3천 5천 터진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평택에 집을 모두 산다. 라고 하면 평택의 집값이 오르겠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요. 네. 지상 최대의 무인화 공장이랍니다. 무인화 공장이요. 무인화 공장. 네. 사람이 필요 없대요. 네. 그거 모르셨죠? 네. 자, 검색하 바로 나옵니다. 삼성전자 무인화 공장 네 나오잖아요. 자, 삼성 글로벌 생산기지 무인화 소식도 있고, 자 로봇 관련주 장중 강세 삼성전자 2030년 무인 공장 도입 네 나오잖아요. 무인 공장 네 무인 공장 네 보세요. 국내도 무인 공장 해요. 무인 공장 네 이래요. 현명사가 들어와봤자예요. 네. 뭔 상관입니까? 뭔 상관이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저기 그거를 말씀드릴까요? 자, 울산 대한민국에서 대기업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울산이에요. 네. 조선업이 있고요, 자동차가 있고 석유화학이 있죠. 자, 자동차가 있는 여기 이 자동차예요.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안 보이죠? 네. 현대차가 있어요. 현대차 앞에 있는 요거 있죠? 어때요? 네. 얼마예요? 이거 갭이 3,900입니다. 아파트 가격 2억 3천이에요. 평당가 얼마? 평당가 749만원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차가 네. 월급이 얼마인데요? 연봉이 얼마인데요?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인데요? 45,000명 되나요? 울산이 아마 45,000명? 아마 될 건데. 네. 7만 명인가? 전체가 7만인가? 하여튼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울산 공장만 하더라도 4만에서 5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연봉이 고소득자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집값이
얼마에 513만원? 749만원? 왜 이래요? 네, 왜 이래요? 네. 조합원수가 47,000이에요? 그럼 협력사까지 하면은 거의 근데 조합원수가 어쨌든 나눠지잖아요. 아산공장도 있고 전주도 있고 나눠지잖아요. 네. 울산만 하면은 뭐 얼마인지 좀 궁금합니다. 울산 전체 공장의 직원들이 그래도 뭐 최소 6만 정도 되지 않을까, 협력사 다 포함하면은. 네. 왜 그래요? 자, 부동산은 사이클이지, 이런 입지적인 요소, 이런 직장적인 요소, 이런 건 상관없어요. 네. 자,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많이 사겠다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수요가 이 아파트에 붙어야 되는데, 붙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만 백날 와가지고 그 동네 산다 라고 하면은 집값 오릅니까? 집값 오르지 않습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집을 사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많아야 돼요.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 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산업도시 앞에 아파트, 네, 이 기다란 형태, 인프라도 없는데, 네, 인프라가 없는데 오를까요? 오르지 않는 겁니다. 인구가 집중되는 울산 같은 경우 남구에, 네, 인구가 가장 많잖아요. 남구에, 네, 집중화가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쵸. 발전이 없죠. 왜?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은 살기 좋은 곳에 살지, 회사 바로 앞에 가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회사일수록 출퇴근 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네, 멀리 삽니다, 멀리. 네. 왜? 그냥 가만히 아침에 일어나서 집 앞에 가면 버스 오는데요. 네. 그럼 굳이 내가 회사 앞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허니버터님께서 실거주와 투자는 따로 불리네요. 네. 그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인구가 모이는 곳, 그런 곳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지, 네. 내가 전세로 살더라도 추후에 빠져나오고 싶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아무튼 간에, 1월 3일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내일은 저녁에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방송은 목요일에, 네,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편히 쉬시기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재테크 관련 준생이고요. 자, 멤버십 홍보점 하면요, 제 멤버십은요 월 4,990원에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합니다. 그때는 투자 이야기와 여러분들의 질문사항,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자산이 저와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내년에 아니죠. 네, 올해 8월 이후, 네, 땡땡 지역, 즉 어디죠? 대구라는 지역, 먼들 지역입니다. 대구라는 지역의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카카오 스터디 톡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제 톡방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요, 골드 멤버십 회원에, 네,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재테크 관련 준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님,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